네, 오늘 새벽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파웰 의장은 여전히 매파적인 입장을 고수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금리 인하를 둘러싼 두 사람의 온도차가 극명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30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를 현행 4.25에서 4.5포인트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과 일치한 결과이며 연준은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과 견조한 고용시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웰 의장의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연준 회의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기존 연준 회의에서 만장일치가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윌러 이사하고 보우먼 두 명의 이사가 금리 인하를 하자는 쪽으로 의결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0년 만에 연준 역사상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래요. 파웰은 회의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그 이후로 두 명의 이사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고 이런 부분들이 회의가 성공적이었다고 말을 했어요. 이 뉴스를 보시면 30년 만에 처음으로 두 명의 이사가 반대를 해서 만장일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달리 생각해보면 파웰은 지난 30년간 연준 의장 중에서 지금 현재 입지가 제일 불안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리더십이 제일 안 된다. 그거를 감싸기 위한 멘트를 1시간 뒤에 날렸었습니다. 회의가 성공적이었다고 두 명이 반대를 해서. 파웰이 성향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 2022년도에도 금리 인상할 때 인플레이션 없다라고 한 대여섯 차례를 연준 회의를 통해서 말을 했었거든요. 지금이랑 비슷해. 금리 인하 안 한다. 자, 한 5연속으로 했잖아요. 그때도 금리 인상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습적으로 인플레이션 선언하고 금리 인상을 해서 자산시장에 폭락을 줬죠. 파웰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정치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뭔가 자신의 소신이 다른 기존의 연준 의장들보다는 약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시장에서. 파웰을 믿지 말고 저희는 저희들만의 그 사이클과 세워놓은 기준대로 매매를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왜 파웰이 이런 금리 결정을 했냐? 지금 현재 6월 점도표 기반의 금리 결정은 불가능하다. 6월 점도표에는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1회 정도 연말까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웰은 근원 인플레 30에서 40% 관세에서 발생했다. 트럼프를 공격했죠. 최근에 또 트럼프가 파웰 그 연준 공사 현장까지 찾아가면서 직접적인 압박을 하고 주변에서 파웰 의장을 압박을 하니까 반격인 것 같아요. 늘 이 관세라는 말을 빼놓지를 않습니다. 요즘 나와서 관세 인플레의 시작일 뿐이다. 더 강하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이런 파웰에 대한 인터뷰를 미리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사전에 시장을 좀 달래기 위해 충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완화시키는 멘트들을 미리 했었습니다. 새벽 2시 40분, 2시 50분에 연준 9월에 금리 인하 한다고 들었었다. 그 다음에 파웰은 오늘 금리 인하 안 할 듯 먼저 말을 했어요. 시장에 쿠션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CME2를 한번 보면 이런 발표 이후에 2025년 9월 17일 날 FOMC 회의의 금리 결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동결이 58.8%로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는 41.2%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 우리 9월 달 거 어제 미리 스샷을 찍어 놓은 거거든요. 9월 17일 날 60.4 인하, 동결이 38, 그 다음에 0.5 빅스텝 1.6%였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파웰의 말 한마디로 지금 바뀌었죠. 결과값이 다시 이 결과값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쪽으로 돌아서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10날 연준 12월까지 보시면 연준의 말과 일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역인대 14.6% 동결, 그 다음에 41.6%가 한 번의 금리 인하, 두 번의 금리 인하는 34.8%입니다. 원래 예측은 두 번이었는데 지금 한 번 쪽으로 많이
비율이 커지고 있죠. 자, 다음 그 비트코인 시황하고 이더리움 시황 이 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미국 3대 지수를 마감을 보시면 결국 그 보합세로 마감을 한 모습이에요. 처음 발표가 나왔을 때 새벽 3시쯤에 급격히 하락을 했던 모습이고요. 이후에 마감까지 계속 반등을 해서 다시 보합권으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결과라고 보이는 거죠. 그 비트코인을 보시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으로 115K네요. 115.8K까지 밑으로 뺐다가 다 말아 올리고 오늘 종가 마감 이후엔 양봉으로 지금 현재 그 삼각수렴의 상단 위에 안착을 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차트상으로도 기존 관점 그대로 유지하고요. 4시간봉 한번 볼까요? 4시간봉으로 보면 잠깐 힙소가 나왔다가 이후에 다시 다 말아 올린 모습이에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미넌스를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우리가 설정해 놓았던 이 박스권 횡보가 될 거라는 부분은 유효하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결국은 이 하락 추세를 막진 못할 것 같습니다. 하락 추세가 이미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위에 내려오고 있는 20일 2평, 200일 2평 이 데드크로스가 이미 났죠. 이제 여기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어요. 62까지. 근데 이후에는 다시 저항을 맞고 떨어질 것이다. 이더리움을 보시면 이더리움은 모습이 너무 좋아요. 새벽에 같이 비트코인 하락, 자산시장 하락할 때 다시 같이 하락하다가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도 양봉 상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3,800불 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노란색 그 상단 그 고점을 이었던 이 상단 노란색 추세선을 곧 돌파 시도를 하려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암호화폐 시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면 소폭 하락한 모습이에요. 62까지. 이 시장에 과열됐던 부분을 좀 식혀준다 라는 걸로 좀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ETF는 또 순이입이 됐네요. 7,998만 달러 7월 29일 기준에 순이입으로 잡혀 있고요. 표에는 이 기준에 따르면 4일 연속 순유입입니다. 기간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24시간 기준 선물 거래소 청산 히트맵인데요. 24시간 기준에는 롱 포지션이 역시나 많이 청산이 됐었죠. 새벽 3시에 한번 하락했던 이유도 이런 과열된 롱 포지션을 좀 청산하려는 세력들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짜리로 한번 볼게요. 1시간으로 한번 보시면 이제는 숏 포지션이 압도적으로 청산이 많죠. 밑을 쳐서 롱을 청산시키고 다시 말아 올려서 우리 그 숏 포지션 잡았던 분들까지도 청산시키는 모습. 전형적인 상승장의 그 선물 포지션을 못 가져가게 하려는 우리 세력들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물 거래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포지션이에요. 롱이든 숏이든. 그래서 선물 거래는 저는 자제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국내 시장 매수 현황을 볼 수 있는 김치 프리미엄을 한번 보시면 여전히 김치 프리미엄은 비트코인 기준인 마이너스 0.63, 이더리움 0.70. 국내 매수세는 여전히 해외보다 저조하다. 아직 이 시장이 광기장이 아니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에 이미 모든 예상된 결과를 반영을 해서 미국장이 움직였었고요. 나중에 보합세로 흘렀잖아요. 보면 아침 뉴스에도 미국 상호간세 합의 뉴스가 좀 있었어요. 이 뉴스를 기반으로 지금 국내 시장도 좋은 상태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도 그 3분기에도 상승장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지금 국내에도 많은 유동성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월에 우리 미국의
금리 인하를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 7, 8월, 이제 9월 17일 전까지는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다. 시청자 알트코인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 지금 한번 많이 무너지고 나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결국은 다 회복합니다. 지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비트 이더가 먼저 좀 회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따라서 회복을 하니까 큰 걱정 없이 지금 많이 더우신데 휴가 기간들을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또한 휴가를 좀 갔다 와서 영상이 조금 늦었었는데요. 아무튼 이 더위에 휴가들 잘 보내시고요. 우리 코인 시장은 큰 하락 없이 잘 버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시즌 마무리로 다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아남이었습니다.